자, 경물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화가 을목을 보는 것까지 했고요. 오늘은 정화가 이제 병화를 봤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병화의 빛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것을 재복사하는 복사열, 어떤 그러한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다라고 하면 태양은 어쨌든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나 이제 능력이 있는 건데, 정화는 스스로 이렇게 병화에 비해 가지고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작용력은 좀 약합니다. 천간에서 어쨌든 병도 정도 다 화라고 보고 병화는 양화에 속하고 정화는 이제 음화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병정화의 속성은 안에 내면을 들어가다 보면 전혀 다릅니다. 병화의 작용력하고 정화의 작용력이 다르게 된다. 그러니까 병화는 어쨌든 갑을 병으로 해서 갑이 을로, 을이 병으로 해서 만물을 이렇게 분열하고 팽창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사물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열매의 부피를 키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을철에 과일을 상정을 하면 어쨌든 과일이 이게 있고 맛있고 상품 가치가 있고 이러려면 일정한 어느 수준까지는 커져야 됩니다. 이렇게 키우는 역할이 병화의 역할이에요. 근데 세상에 만약에 병화만 작용력을 한다라고 하면 열매의 부피가 얼마까지 자랄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는 그 과육을 먹지만 사실 초목의 과일나무의 입장에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열매의 안에 있는 씨, 결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신금이라고 하는 이 씨를 결실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를 키우는 확장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것을 이어서 안으로 내면으로 수렴하고 이렇게 수축하고 뭔가 터닝 포인트의 변곡점을 가져가는 운동성이 지상에서는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하고 정화하고는 작용하는 에너지 속성이 완전히 좀 다를 수가 있다. 다를 수가 있어서 병화는 그래서 홀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만물에게 골고루 자기 빛을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정화는 병화의 빛을 받아서 재반사시키거나 재활용하거나 응축하거나, 그러니까 병화의 빛을 모아서 열을 만들거나 그 열을 만나서 직접 사물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인공적인 그런 어떤 불이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쓰는 모든 전열기구라든지 인공의 열을 가지고 있는, 물론 빛도 동반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화의 속성들이 다 정화의 소산물들인 거다. 그래서 이 정화가 그래서 문명이 되는 거고, 문물이 되는 거고, 문화가 되는 거고, 정신이 되는 거고, 인공적인 모든 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화는 뭔가 이 정화의 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간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화는 첫 번째 정화천간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간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 물론 을목도 목생화해서
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목과 정화의 관계는 십성으로 이거를 정인의 관계라고 하고 을목은 편인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정화의 입장에서는 을목보다는 간목을 훨씬 더 반기합니다. 즉 목생화가 제대로 잘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유신유화라 그랬어요. 근데 을목은 습기를 먹으면 음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걸 지지로 내리면 묘가 되는 거고 묘월의 정화라든지 아니면 정묘일주라든지 이렇게 인성이지만 인성은 육친으로 보면 모친이 되는 거고 또 십성으로 보면 자격, 공부, 학문 이런 것들이 되는 성분들인데 제대로 생리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를 생목매연이라 하고 습을상정이라 하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이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어렵게 모친의 인성의 보살핌을 받아들이는 구조고 하기 때문에 이런 편인의 성분, 편인의 성향이 두드러질 수 있는 것이 정화와 을목의 관계이고 근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향이 좀 없다. 아주 제대로 적천수에서는 여유정모면 정모 즉 인성에 이러한 간목을 가지고 있으면 정화는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된다. 꺼지지 않는 등대불이 돼가지고 가을이든 겨울이든 가을의 금의 계절이든 겨울의 수의 관살의 계절이든 간에 다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제 목의 단계를 지나서 이게 이렇게 정화가 이를테면 천간에 병화를 만났을 때는 상당히 구조를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일간적으로 일간 입장에서 일간이 약하느냐 강하느냐 전통적인 관법으로 따질 때 일간이 약하면 인성과 비겁에 도움이 필요하고 인성이 강하면 그러니까 일간이 강하면 나머지 재성이나 관성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천간에서 그냥 정화하고 병화의 관계성만을 떼어놓고 본다라고 하면 정화는 밤에 빛나는 이게 등촉의 불이 되고 또 별빛이 되는 거고 또 달빛이 되는 거고 횃불이 되는 거고 이러한 성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속성상 자연에 존재하는 사물의 속성상 이런 음화인 정화는 뭔가 정화가 모이면 또 어두우면 이럴수록의 정화의 존재감이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정화가 아닌 즉 정화가 만약에 비겁이 필요해서 병화가 천간에 이렇게 떠 있다 라고 하면 병화는 물상이 유일한 거죠. 이거는 태양인 거죠. 태양의 성분이 되기 때문에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정화가 아무리 많이 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천간에 병화가 한번 뜨면 즉 일출이 한번 이루어지면 그 밤에 찬란하게 이렇게 빛을 뿜었던 은하수라든지 아니면 달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에 일거의 모습을 감추고 그 존재감이나 빛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 정화가 병화를 만났을 때입니다. 물론 정화가 신약해서 병화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겁재라 그러죠. 이렇게 정화가 다른 이렇게 오행은 같고 음양이 다른 성분을 만났을 때는 이거를 겁재라 하고 겁재는 나의 재물을 소중한 재성을 분탈해가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정화가 신약한 명으로 놓여 있어서 정화에 그러니까 병화에 이런 도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정화 입장에서는 항상 병화를 보면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빛을 뺏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이 병화가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일간이 있으면 월간에 놓여있을 수도 있고 연간에 놓여있을 수도 있고 시간에 놓여있을 수도 있어요. 병화는 그대로 보면 사회에 나오면은 내 경쟁자, 협력자,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집안에서는 내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는 성분인데
정화한테는 노인 정화한테는 병화의 동태에 따라 가지고 병화 육친성으로나 아니면 놓여 있는 동태에 따라서 그 시기적인 부분이나 형태에 따라서 정화 입장에서는 병화를 이렇게 제대로 쓰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왜? 이미 이렇게 정화의 빛을 병화한테 뺏기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국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정화가 아주 추운 계절이나 또 정화가 병화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이 병화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천간의 배합의 구조상 이를테면 이렇게 을목이 간목을 만나는 거는 음간중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을목이 간목을 만나는 거는 이걸 등락개갑이라고 그래서 화초인 덩쿨식물인 을목이 위로 높게 뻗어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큰 동량지목인 곱게 자랄 수 있는 목의 형상에 내가 얹혀가지고 목을 휘감아가지고 이렇게 간목이 자라는 것만큼 을목이 같이 성장을 한다. 이거를 등락개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을목이 간목의 겁재를 쓰는 구조는 상당히 잘 쓰는 구조예요. 그냥 자연의 형상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근데 정화가 병화를 쓰는 거는 정화는 촛불이고 등촉이고 별빛이고 달빛인데 병화가 뜨면 정화의 이런 빛이 몰광되고 이거를 회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회광. 금음회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빛이 사라져 버린다. 이런 형상이 있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각각 천간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를테면 을정지신계 기토가 무토를 보면 이건 산정붕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큰 태산을 겁재가 되는데 이거는 논밭 전원의 평원이 되는 거고 이 산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산이 점점점 깎여지고 내려앉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퇴적물들이 안에 모여서 점점 어때요? 기토의 자기 영역을 넓혀주는 내 밭을 토대를 넓혀주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토가 무토를 만나면 신강신약을 써놔도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좋은 구조가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경금을 만나면 이 신금 보석인데 뭐 원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청룡원월도라고 볼 수도 있고 쇠망치라고 볼 수도 있고 철추세옥이라고 해서 신금 보석을 깨트리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깨트리는 형국이 돼서 상당히 이렇게 좀 불리한 조합이다. 개수가 임수를 만나는 것도 이건 좋습니다. 개수가 임수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달어천진해가지고 개수는 비고 하늘 나룻가에 임수의 도움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개수는 빗물인데 모여서 임수가 도움이 되면 개수가 임수가 되는 형국이 돼가지고 왜 물은 모이면 커지니까 모이면 그런 형국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좋아 보이는데 정하고 병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왕명이면서 이러한 병이 있다라고 하면 정이 느끼는 피해의식은 더 커지는 거고, 커지게 되는 거고, 신양명이라고 하더라도 병화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항상, 어때요? 이렇게 정미에, 아니면, 이렇게 병오가 있다든지, 이런 구조일 때는, 항상 도움은 받더라도 나는 항상 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놓이기가 쉬운 것이 천간에서 정화와 병화의 조합, 병화의 구조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흔히 시작은 뭔가 순조롭게 시작을 하지만 종래에 가서는 이렇게 좀 패할 수 있는 시성종패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화는 어쨌든 정화한테는 재성이 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내 재물이 되는 신금을 먼저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재물의 어떤 폐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통 겁재는 재물을 이렇게 탈재해가는 성분이 많지만 정화가 병화를 보는 구조는 그게 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시성종패 국면에 놓이는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끝에 가서는 이렇게 패하게 되는, 어그러지게 되는 그런 성향이 놓일 수 있어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여러 가지 성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탈료정광. 그러니까 병화가 이렇게 정화를 보는 구조는 병화가 낮에 뜬 태양이고 정화는 밤에 존재하는 촛불, 등촉불, 횃불 같은 거예요. 그럼 병화가 정화를 보는 구조는 이거를 병탈정광이라고 해서 병화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정화를 이렇게 부리는 구조인 거예요. 네. 정화를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는 구조가 병탈정광의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병화일간이 이런 정화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위너가 되기가 쉬워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 조직단체에 가서도 그렇고 그런 구조가. 병화는 정화를 쓰는 입장에서는 낮에는 나는 태양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밤에는 야 너가 가서 좀 내 영역은 아니니까 너가 가서 좀 불 좀 밝혀봐. 이래서 정화를 이용하는 구조로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약간은 위인이 치사하고 간사할 수 있죠. 병화하고 정록. 왜냐하면 이게 다 겁재 성분이에요. 정화가 병을 놔도 겁재고 병화가 정을 놔도 겁재 성분인데 병화가 정을 놓으면은 이거는 겁재를 좀 잘 활용하는 성분인 거고 정화가 병화를 놓으면은 이 겁재에 치이게 되는 성분인 거예요. 구조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시성종패로 나타나고 이거를 병탈정광이라고 하는데 정화가 병화를 봤을 때는 뺏기는 것이 끝났다, 맞춰졌다. 뭐가? 정화의 광채가. 네, 그래서, 물론 여기 지금 광이라는 빛 얘기도 빛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병정화는 볼 때는 이게 빛이냐, 아니면 이게, 열로 작용하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병화든 정화든 열도 될 수 있고 빛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오미월의 병정화는 둘 다 이렇게 열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원래 병화가 빛의 작용이고 정화가 열의 작용이지만 이 수기의 동태에 따라 가지고 수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이 됐다, 약해졌다 그러면 정화도 이게 빛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작용해서 정화가 이렇게 간목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되고 경금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벽가민정이라고 하죠. 심지가 되고 이렇게 경금의 정제를 취하는 이런 구조가 돼서 이게 꺼지지 않는 심지에 이런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재물을 취하는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정화가 제대로 열로 이렇게 경금을 내가 녹이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좀 활인 성분이나 이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빛으로. 왜? 어두운 곳에서 왜? 이미 촛불은, 득촉불은 어두워야 그 존재감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정화가 정화가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은 낮이 아닌 거예요. 해가 떨어진 다음에. 언제서부터요? 유시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병이 사오미 신유술 해서 유가 되면 병은 이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고, 병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정은 어때요? 생이 되는 거예요, 생이. 그러니까 태양이 지면 유시에 달이 뜬다가 되는 거지.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이런 교차를 해서 뭔가, 이렇게 하루에 이런 순환 속에서도 서로 작용하는 에너지들이 다 다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탄료정광이라고도 하고, 정화를 달로도 보고 별로도 보니까 이렇게 작은 달이 태양을 만났다. 소월봉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항아분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특히 이제 항아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중국의 고사에 보면 우리나라도 달에 보면 달토끼 전설이 있죠, 그렇죠? 중국에도 이 항아에 대한 여신의
그 전설이 있어요. 달에 항아라고 하는 달의 여신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여신이 어떻게 달의 여신이 되게 됐냐면 옛날 그 한나라 시대에 이게 천재지변이 생겨가지고 태양에 해가 하늘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한 10개가 뜬 거예요. 10개가 떠가지고 이거를 그 예라고 하는 아주 명사수, 천하의 명사수가 항아의 남편이었었는데 그 서왕모의 부탁, 명을 받아가지고 활로 이렇게 활을 쏴가지고 9개를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만 남겨놓고 천지자연 질서를 이렇게 제대로 잡아놔요. 그래서 그 서왕모가 그 보답으로 이렇게 얘한테 불사약을 내려줍니다. 불사약. 죽지 않는 영생에 불사약을 내려주는데 이 불사약을 집에다 놓고 이제 그 얘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사약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니까 항아가 뭐 일설에는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가기를 달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달로 도망을 갔고 남편하고는 우리나라 견우직녀 같이 떨어져서 만나지를 못하고 이러면서 뭔가 그리워하는 이런 형국. 그러니까 하나 달아날 뿐자. 항아가 달로 달아났다라는 얘기인데 소중한 불사약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화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남편을 배우자를 그리워하고 또 어쨌든 병화는 또 정화의 소중한 그런 그 불사약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고 이별의 형상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서로 간의 작용력이 이렇게 깔끔하게 도움이 들어와지지 않는 형국. 이런 형상을 항아분월이다. 작은 달이 큰 해를 만나가지고 작은 달의 빛을 잃어버렸다. 이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의 작용력 여하에 따라서 효용이 다양하게 발현이 되는데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을목은 멜개자예요. 이렇게 칭칭 둘러맨다라는 이렇게 그 간목을 기뻐하나 정은 병탈을 꺼리게 된다. 정은 병을 이기지 못한다. 못하니 육친이나 궁합에 주로 참고를 많이 합니다. 천간에 정화일 때면 여자하고 병화 남자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봐도 화화로 좋을 것 같지만 정화는 항상 병화의 그늘에 가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작은 달이 큰 태양을 만났다는 의미이며 대체로 음천간은 양천간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만 정화와 병화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다. 정화의 빛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태양인 병화의 빛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래서 음습한 사주에서 습목을 말리할 때는 겁재 병화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병화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병화는 쉽지가 않다. 예를 들면 정묘생이니까 신일 이미 계삼 갑사우로 병육 정칠. 정칠이니까 1987년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나이인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쭉 보면 5월에 정화니까 걸록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정화는 천간에서 갑하고 경하고 정하고 무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일단은 좋은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벽갑인정을 쓰면 인성으로 천간의 구조는 정화하고 보면 인성으로 인수용제를 하거나 천간의 구조가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다 12달을 다 이런 구조를 첫 번째로 쓰거나 나중으로 쓰거나 이러면 격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5월의 정화는 그러니까 정화는 원래 이렇게 밤에